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네 가지 미덕으로 인, 의, 예, 지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 예의 바탕이 되는 사양지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사양지심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대에게 일단 맞춰주고 배려해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된 도리를 잘 알고 행하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런 예나 사양지심을 강하게 타고난 체질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에 밟고 효심을 잘 발현합니다. 대신 내가 옳냐 네가 옳냐 하는 갈등 상황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그런 기질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갈등 상황을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식이 되기도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이 끌려가다 보면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억울한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태음인 자신도 아프고 주변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으로 결국 가정 불화로 확대됩니다.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라며 자기 생각과 판단을 표현하고 갈등 상황에 매번 다르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고 보자라는 식이 잘못된 사양지심은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병의 우울증 그리고 최근에는 자궁근종 수술까지 받았던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주부 A씨입니다. 원인은 고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A씨가 시댁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1년간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냈고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혼자 시댁에서 병수발을 해온 거죠. 시어머니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투정을 부려서 가사 도우미까지 썼지만 도우미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여러 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A씨의 아이는 황달이 오는 등 잔병치레가 많아서 A씨는 2사람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다 보니 짜증이 늘고 며느리에게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사납다고 욕설을 하고 사소한 문제로도 본인 성격과 분을 못 이겨 폭발하곤 했답니다. 거실에서 뛰어다닌다고 3살짜리 아이에게까지 막말하는 장면에서도 A씨는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라며 그냥 맞춰주고 참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참고 맞춰주는 성정인 태음인이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맞춰주고 참아주다 보니 오히려 며느리에게도 큰 소리 내는 일이 잦아지고 결국 시어머니가 A씨를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A씨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댁으로 통근하면서 병수발을 계속 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는 안 보고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A씨는 자신을 억누르고 계속 더 잘 맞춰주는 것으로 갈등이 누그러들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런 A씨 태도를 주변에서는 참 착하다라며 이해를 해주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마치 며느리인 A씨가 간병을 잘 못해서 자기 병이 제대로 낫질 않는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해서 A씨를 원망했고 시누이는 올케인 A씨에게 왜 우리 엄마 몸도 아픈데 스트레스를 자꾸 주냐며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다 언니 책임이야 라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맨 처음 수술할 때 딱 한 번 와본 게 전부입니다. 그 뒷수발은 모두 며느리인 A씨가 해온 거죠. 그런데 다들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부까지 두고 있는데 뭐 그리 힘드냐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까탈스런 시어머니 때문에 가사 도우미들조차도 길게 못 버티고 계속 관둘 정도였답니다. A씨는 이렇게 참고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주변 원망뿐입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성격이 괴팍한 시어머니, 친정엄마 병간호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얄미운 시누이, 얼마나 힘든지는 공감도 못한 채 좀 더 잘하라고만 하는 남편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A씨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애초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주치 선생님도 애초에 경고를 했답니다. 이런 병수발을 며느리가 하다가 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며느리보다는 딸이 하도록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A씨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난 지금에야 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좀 더 따져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상대한테 맞춰주기만 하는 사양지심이 지나쳤던 거죠.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애를 쓰면 주변에서도 다 내 마음처럼 좋게 생각해 주겠지라고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도 마음이 맞지 않아 황혼 이혼을 했고 이제 몸까지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인 A씨가 다 감당하겠다고 겁도 없이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참고 맞춰주면 결과도 좋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애는 썼는데 사방에서 날아오는 건 원망과 비난뿐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A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남편도 없다. 하지만 너네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생활하니 간호해 줄 사람도 있지 않냐. 나는 혼자니까 네가 들어와서 병간호해라. 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내 친정 부모님이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과 며느리가 어린 아기까지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될까요? 한마디로 억지죠. 그렇다면 딸은 왜 못하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런 억지 요구도 덥석 그냥 맞춰주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남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자신들은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도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문제는 A씨는 그들 편한 대로만 다 맞춰주고 살아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했던 겁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다 맞춰주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A씨는 덥석 사양지심에만 이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뻔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경고를 해줬는데도 말이죠. 태어민들이 태양기와 소양기가 부족하다 보니 순간 판단력이 떨어져 이런 일이 참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혼자 애는 다 썼는데 나중에 공은 딴 사람이 챙겨가거나 아니면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원망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좋은 대로 애초에 자신이 간병을 떠맡게 되면 결국 이런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저도 몸이 아파서라든지 아직 애가 어려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라며 적당한 이유로 거리두기를 했어야 했던 겁니다. 대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와주고 오면 됐던 거죠. 하지만 A씨는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서 무조건 어른이 해달라고 하면 다 맞춰줘야 하는 걸로만 생각해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태음인의 지나친 사양지심입니다. 최근에는 A씨 친정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에 가서 병간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제동을 겁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많이 불편한데 내 밥은 어떡하지? 라면서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A씨는 친정 아버지한테도 맞춰주고 싶고 또 남편한테도 맞춰주고 싶은 겁니다. 애만 쓰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인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A씨 본인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냥 다 맞추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밥 차려놓고 갈 테니 꺼내 먹어라 하고 와버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A씨처럼 무조건 주변을 다 맞춰주는 게 과연 착한 걸까요? 막말을 들어도 그냥 참고 다 맞춰주고 나면 시어머니는 좋아할까요? 감사할까요? 이런 수동적 태도를 보일수록 아마도 못해준 것만 더 잘 기억할 겁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무슨 감사냐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너 나한테 10개를 해줘야 되는데 8개밖에 못했잖아. 2개나 제대로 못했잖아. 그래 놓고는 네가 무슨 큰 소리야. 넌 죄인이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그래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렇게 한 거지만 결국 누가 이런 상황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나 남편 원망만 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 A씨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우울증과 화병이 온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삶의 태도부터 치료할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의식에서도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더 못 살겠다라는 간절한 구조 요청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처신과 대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A씨의 방식은 문제는 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4번만 찍는 그런 식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든 저 문제가 나오든 상황 구분 없이 무조건 상대에게 참고 맞춰줘야 한다는 정답 하나만 계속 고수해 온 거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때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매번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원래 타고난 내 성격대로만 모든 상황에서 그냥 맞춰주고 참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격이 좋고 참 착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의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치우친 나쁜 선택, 그래서 결국 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인 겁니다. 희노애락에 편벽됨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만 화날 때는 적절히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웃으며 상대에게 맞춰주면 결국 그 대가는 내가 화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 가족들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게 되죠. 공자는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끼어들 상황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고 맞춰주고 배려를 해줘야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고민도 없이 그냥 다 맞춰주고 나면 돌아오는 건 화병과 우울, 그리고 내 삶과 주변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항상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매번 새롭게 판단할 현명함이 무작정 애만 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